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MZ록 전 시간에 이어서 291페이지에 본문 해석을 볼까요? 어떤 한 노스님이 임재스님을 찾아가 뵙고 인사도 나누기 전에 절을 해야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임재스님이 곧 하를 함으로 그 노스님이 바로 절을 하였다. 임재스님이 정말 좀도둑이로다 하였다. 그러자 노스님이 도둑을 도둑질하는 놈 하고 나가버렸다. 임재스님이 무사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강서를 볼까요? 매우 깔끔한 선문답이다. 떠나버린 노 스님이 아쉬워서 나에게 한 방 먹이고도 그렇게 무사히 벗어났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여운을 남겼다. 마치 작은 도적이 큰 물건을 훔치려다 이를 망쳐버린 듯한 느낌이다.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스님은 강서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임재스님 앞에 어떤 노스님이 찾아와서 묻기를 앉기도 전에 내가 절을 이제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이제 물었죠. 그거는 뭐예요? 분별이죠. 이미 이제 와가지고 보자마자 이제 분별이 생긴 거예요. 또 이제 의도적인 또 질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분별에 떨어져 있으니까 임재스님이 그 분별에 답을 하면 안 되니까 바로 그렇게 말이 질문하자마자 임재스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망상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바로 자기가 분별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곧바로 임재스님한테 이제 절을 하였어요. 그래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좀도둑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도둑이라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친 걸 도둑이라 하죠. 여기서는 이제 불법의 진의를 이제 이제 이 노스님이 임재스님 앞에 와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임재스님을 점검하려고 온 거죠. 이분이 정말 분별을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노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임재가 오늘 나에게 뭐라 하는지 어쩌는가 보려고 이제 내가 그대에게 절을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스님은 역시 하를 해서 해가지고 분별이 이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절을 하니까 임재스님은 정말 좀도둑이로다. 이제 다 알면서 물어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만일에 이제 아직 분별에 떨어져 있는 스님이라면 그렇게 했다고 바로 절을 하냐? 아니, 절 못해요. 근데 이제 정말 좀도둑이다. 이제 다 알면서 내가 어쩌는가 보려고. 그래서 이제 좀도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노스님이 도둑질하는 놈. 그러니까 자기를 또 점검하잖아. 그래서 좀도둑이라 했다고. 그래 자기가 그럼 좀도둑인데 도둑을 또 도둑질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그 노스님이 자기가 이제 임재가 그렇게 좀도둑이를 한 거를 듣고 자기가 점검을 당한 것이 아쉬워서, 그래 나는 좀도둑인데 그런 너가 또 나를 점검했으니 너는 좀도둑을 도둑질한 놈이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스님이 무사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임재 앞에 누가 와서
바른 대답을 해도 이제 임재 스님이 방을 쓰고 이제 한 대 이렇게 날려준다는 거는 그 찰나의 분별이시기 때문에. 물론 자기한테 법을 물으러 왔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직 자기 본성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그래 맞는 답을 했어도 학생이 말하자면 100점을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이제 아직 자기의 불성을 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을 날려서 그 분별마저도 이제 떨어지게 해서 이제 나머지 공부를 이제 끝내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소리 안 듣고 방을 안 맞고 안 맞았으니까 무사했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방을 안 날려주면 제가 100점은 맞았지만 그래도 저 한 방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은혜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지극하죠. 근데 역시 공부하는 선방 수자들은 큰 어른 스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 공부가 미혹한 걸 점검당할까봐 다 두려워하고 아직 미혹하니까. 근데 이제 임재 스님처럼 자기 성품을 봐서 대중을 그 사람의 공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안 두렵죠. 오늘 거기 임재와 똑같은 격을 갖춘 스님이 와가 이제 인사로서 그대가 나보다 낫나 내가 그대보다 낫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임재가 하고 이제 화를 날렸을 때 역시 이제 그래 알아보고 내가 이제 그래도 나에게 방을 한 번 나도 날려주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려면 임재 스님처럼 이제 여기 격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감히 이제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안 한 사람은 두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무사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고 또 292페이지에 수자를 점검하다.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 옆에서 모시고 서 있는 수자에게 물었다. 이제 자기 옆에 수자에게 물었다는 거죠.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수자가 예,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손님 쪽에 있는가 주인 쪽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허물이 그럼 손님이 있느냐 주인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서 있던 수자가 두 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임재 스님이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수자가 그냥 나가버리니 임재 스님이 말씀하였다. 무사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뒤에 어떤 스님이 이 일을 남전 스님에게 말씀드리니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군들의 말끼리 서로 차고 밟는 격이다. 관군은 장수가 타는 말이 장수는 없고 말들이 서로 박치기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비 스님의 이제 해설을 볼까요? 임재 스님의 법을 훔쳐본 앞의 한 노스님이 도적이라면 임재 스님과 수자 스님은 그 도적을 잡으려는 관군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도적은 어디로 가고 관군들의 말끼리 서로 부딪히고 차고 밟는 격이 되어버렸다. 공연히 자기들끼리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그만 남전 스님에게 들켜버렸다. 남전 스님 평이 좋다. 떠나버리는 노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왠지 좀 아쉬웠던 것 같다. 앞에서도 여기에서 무사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방금 전에 노스님이 와서 이제 그래 이제 그 좀도둑이라 했더니 그래 도둑질한 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 방을 안 맞고 나갔죠. 그래서 무사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 그 노스님은 떠나가고 임재 스님을 모시고 있던 수자에게 물은 거죠, 임재가.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면,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수자를 공부시키느라고 이제 임재 스님은 물은 거예요. 손님이 왔다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시는 수자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양쪽에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럼 허물이 양쪽에 다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벌써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죠. 근데 스승이 물으니까 양쪽에 다 있다. 그 임재가 그럼 양쪽에 있는 무엇이 허물이냐 말해봐라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수자가 거기서 말을 하면은 또 이제 한 방 맞죠, 분별했다고.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분별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너 역시도 무사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마라. 방을 안 맞으려고 이제 분별을 하는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임재가 몰라가지고 옆에 수자 스님 보고 어디에 허물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양쪽에 있다 했는데 양쪽에 있고 한쪽에 있다면 그게 뭐냐고 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뭐뭐 때문에 그게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방을 맞죠. 자기 점검하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점검 안 당하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사하다고 좋게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남전 스님이 귀에 듣게 된 거예요. 그럼 남전 스님은 이제 황벽 스님의 이제 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재에게는 이제 자기 황벽 스님이 스승이고 도반인 남전 스님은 이제 사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숙부라고 그러죠. 사자는 이제 은사를 말하는 거죠. 은사의 이제 숙부다. 작은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우리 속가로 말하면. 그래서 예전에도 스님이 한번 어느 대목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황벽이 지금 여기서는 노장으로 나오지, 아니 임재가 여기서는 노장으로 노스님으로 나오지만 임재도 아니 그게 이제 잠시 착각이 있었어요. 황벽은 임재의 스승이죠. 황벽도 어린 시절에 공부한 학인 시절이 있죠. 학인 시절에 그게 남전 스님이 이제 사숙인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이제 식탁에 이제 밥 먹을 시간에 공양실에 가서 이제 자기가 앉는 자리가 배정이 돼 있는데, 황벽이 이제 남전 스님 자리에 먼저 가서 막 밥을 먹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그대의 조상은 누구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조상은 천수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신 분이 천수부처님인데, 그러니까 최초의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인 시절인지라 분별이 떨어져 있던 거죠. 내가 천수부처님이 나의 조상이라고 하면 남전 스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제. 그 황벽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먼저 가가지고 임재 스님 자리에서 막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의 조상이 누구냐 이제. 그러니까 저의 조상은 천수부처님입니다 하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그래봤자 나의 조카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황벽은 남전에게 이제 조카 상자니까, 천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황벽은 이제 거기서 그래봤자 나한테 조카뻘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그 밥 먹다가 이제 밥그릇을 들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내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공부할 때 자기가 분별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스님이 그렇게 분별을 이제 끊어준 거죠.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서 먼저 부처님, 먼저 부처님 있고 나중 부처님이 그게 똑같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닌 거거든. 근데 이제 인간 사이에서는 손상자, 맞상자, 사숙, 스승 이렇게 분별이 돼 있죠. 엄연히 승가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해도 나에게는 현수 부처님이 조카뻘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른 그 자리를 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그 법교량을 했는 그게 있는데 남전 스님은 당대에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다가 중국의 남전 스님이 주재하고 계셨던 그 도량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막 거기를 이제 남전 스님 사셨던 당시에 이제 유물들과 이런 것들을 중국에는 이제 이렇게 잘 훔쳐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땅을 파고 그 마당 위에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보물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이제 스님이 일행들하고 갔을 때는 그거를 파헤쳐서 이제 거기를 복원을 하려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것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성스럽고 이제 성스럽게 느꼈는데, 그런 이제 공부인들이 공부를 할 때는 분별은 이제 털 것만큼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당대의 공부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두고 분별을 두고 이제 분별하면 무조건 방을 맞게 돼 있죠. 그래서 분별을 척결해야 되는 게 제 1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후일에 이제 그 말을 들은 남전 스님은 이제 관군의 말들이 장수는 없고 말들 즉어가 서로 치고 받고 네 잘했니 내 잘했니 이제 이렇게 하는 격이다. 그래서 이제 또한 분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93페이지를 이제 볼까요? 한낱 나무 토막이로다. 임재스님이 군 부대에 제의가 있어 초대를 받아 갔을 때다. 문 앞에 군인을 만나자 천막 기둥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이 범부인가 성인인가? 이렇게 이제 군인한테 물으니까 군인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군인이 아무런 대꾸가 없자 스님께서 기둥을 두드리며 설사 잘 대답했다 하더라도 다만 한낱 나무 토막일 뿐이다 하고 곧 들어가 버렸다.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강서를 볼까요? 장난꾼 임재여 군 막사에서 경비를 서는 졸병에게 그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달마를 모르는 어느 시골 아낙네에게 달마 불식의 도리를 열심히 설파하던 어느 도반이 생각난다. 군인도 임재도 도반도 안악도 모두가 한낱 나무 토막이로다. 이곳에 이르러서 나 또한 한낱 나무 토막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본분이야 성인이냐 분별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그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다 나무 토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주와 별자를 점검하다. 볼까요? 294페이지에 해석 임재스님이 원주에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원주가 시내에 쌀을 사러 갔다 옵니다. 그래 다 사왔느냐? 예, 다 사왔습니다. 임재스님이 지팡이로 원주 앞에다가 한 휙을 그으면서 그래 이것도 살 수 있느냐 하였다. 원주가 곧 하를 함으로 임재스님이 그대로 후려갈겼다. 별좌가 오자 임재스님의 앞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별좌가 원주가 큰 스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였다. 그럼 내 생각은 어떠냐 하시니 별좌가 절을 하였다. 임재스님은 그에게도 역시 후려쳤다. 그러니까 이제 장 봐서 그래 필요한 걸 다 사왔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 주장자로 이렇게 선을 하나 찍 긋고 이것도 사왔느냐 하니까 그 선에 대한 거를 물으신 거죠. 너가 제가 장부하는데 수고했는데 이제 본문 하나 주시려고 그래 이것도 사왔느냐 이렇게 선을 긋고 하니까 샀습니다 하면 또 분별했으니까 또 방을 맞을 것 같으니까 억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자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임재 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방금 전에 그렇게 억하고 나간 그 원주 스님이 큰 스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별자가 절을 했어요. 근데 절을 하는 거와 묵묵부답 말로는 말을 안 했죠. 또 밖으로 나간 거는 사실은 똑같은 입지예요. 근데 이제 임재 스님도 역시 그에게 후려쳤다. 그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왜 후려쳤을까요? 원주가 억하고 나간 것은 잘못한 게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별자가 아이고 저기 원주가 큰 스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럼 너는 내 생각은 어떠냐? 그냥 별자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별자는 이미 분별에 들은 거죠. 그 원주를 분별했잖아요. 원주의 행동을. 큰 스님 뜻을 잘 몰랐다고. 그게 자기가 이미 분별에 들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절을 했죠. 근데 절한 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분별을 했는 것이 잘못되어서 이제 한 방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병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뭐 분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른 스님은 한번 딱 보고 자기 공부하는 수자들을 공부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고 원주가 억하고 나가는 걸 보고 별자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되는데 아이고 저기 원주가 큰 스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은 아이고 이 중생이 또 분별하고 있구나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바로 후리치신 게 아니고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자 이랬었지. 그럼 너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별자는 그 말을 안 하고 절을 했어야 되지 하려면 분별하고 나서 절을 했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그래서 한다 후리친 거다. 그래서 이제 다 옛날에 선을 공부하시던 선방 수자들은 이제 뭐를 알고 있느냐,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벌써 이제 분별해가지고 아유 원주가 큰 스님 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별자가 분별에 떨어져 있던 거죠. 그거를 점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데 후리쳤다니까 야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비로우신 거죠.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느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소위 성불한 사람과 성불하지 못한 사람도 같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도 같다. 같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과 같다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도 같다. 그러니까 왜 같다고 하냐면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왜 같다고 하냐면 그게 건너갔구나. 294페이지를 강서를 볼까요? 조실과 원주, 별자 참 잘 모였다. 옛날에는 임재 스님 당시에는 원주, 별주와 공양주 같은 소임을 보는 사람은 모두 한 소식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 선방에 있으면서
원주 소임을 보고 공양주 소임을 보더라도 한수하신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을 긋고 이것도 사왔느냐 그래 하니까 바로 하고 이제 나가버렸죠. 그건 한수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대중들의 시중을 드는 소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감히 임재스님 옆에 시봉하는 수자가 공부가 안 되고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실은 원주를 점검하고 다시 별자를 점검하였다. 모두가 합격점이다. 소임 때문에 미혹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실이 가끔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원주의 소임과 선문답의 소재가 너무나 절묘하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렇죠. 너무나 긴장이 되어서 숨을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긴박하기 때문에. 295페이지를 볼까요? 어떤 강사 스님이 있어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임재 스님이 강사 스님은 무슨 경로를 강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저는 아는 것이 모자랍니다. 그저 백범론을 조금 익혔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재 스님이 한 사람은 3승 12분교에 통달하였고 한 사람은 3승 12분교에 통달하지 못하였다면 같은가 다른가 하시니 강사 스님이 통달했다면 같겠지만 통달하지 못했다면 다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승 12분교는 8만대장경을 말하는데 거기에 통달한 사람과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 같다고 하는 연유는 자기 안에 아직 통달하지 못했어도 자기 안에 불성이 있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모두가 자기 안에 불성이 있어요. 아직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통달하지 못했어도 통달했으면 같고 통달하지 못했으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이죠. 이미 이제 불성을 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없는데 단지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공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불성의 그 종지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자체에게 종교가 달라도 모든 인간 모두는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단지 자기가 불처인지를 모를 뿐인 거지 그 종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시한다거나 폄하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성불한 사람과 성불하지 못한 사람도 같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도 같다. 같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과 같다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도 같다. 왜냐면 몰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8만대장경을 아는 사람과 8만대장경을 모르는 사람도 같다. 강사 스님 32분교를 3승 12분교를 알아도 같고 몰라도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이렇게 같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임재 스님이 나에게 물었으면 손이나 한번 흔들어 보이면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그대 그 당대에 이제 모임 스님 계셨으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이게 이제 같나 다르나 이걸 물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분별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안에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사 스님은 아직 자기의 이제 불성을 못 만나고 학식으로서 공부를 부처의 불경 공부를 3승 12분교 8만대장경을 자기가 익혀서 알 뿐인 거지 자기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분별로서 임재 스님한테 물어본 거죠.
이제 그 묻는 말에 대답을 통달했다면 같고 통달하지 못했다면 다르다 이렇게 분별로서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점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내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깨닫지 못해도 깨달았어도 본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같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성화무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도 같다.